영상을 본다고 그래요. 내 뒤에서 안 본다. 텔레비전으로 봤는데 실제로 모르겠다. 외국인 정책 아이고 너무 멋있다. 우리 아무래도 이게 법무부 공식 일정이기 때문에 아이고 너무 멋있네. 이석 대표 아이고 있어가지고 아니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아이고 너무 멋있네요. 한동훈! 많은 지적정치인들에게는 우선이 인생의 존재인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이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범죄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하는 것,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준비하는 것이 저는 국민들께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일을 더 잘하려고 온 겁니다. 말씀해주셨지만 그래도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부가 좀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뭐 보도 나왔었는데 여러 장관님께서 장관분들 인사검증 뭐 그거야 이거. 장관 인사 검증 프로토콜도 지금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가 없네요.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에 대한 뭐 봐주기 수사다, 뭐 호의 김건희 여사, 뭐 호의 검사다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고생이 많아요. 이정화 검사?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국민들이 이정화 검사를 아십니까? 탄핵이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를 겁주기 위한 도구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압수수색 안 했다? 그런 거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장관 성명에도 좀 잡아요. 장관님 계시는 거 대명에도 잡아요. 뭐 새끼 다 아까 찢어버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교통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선은 한다고 했다가 현재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요새 너무 열심히 못해서 대구에 오신 거를 또 안 돼요. 그래. 바로 제명이 되고 데려오면 여러 가지 잡아 대구 찍어야 두 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째로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 대구 시민들의 싸움 준비가 맞습니다. 이긴 분들이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하시고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에 굉장한 여성들이 거치는 분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 여기 참 좋습니다. 아니, 예. 여기 모두 공급기도 저번에도 말씀대로 올라갈까? 범죄자의 인권이냐, 범죄자의 범죄 피해자의 인권이라고 한다면 1초의 망설임 고검장님하고 본인만 딱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칙에 뭐가 있는 센터장님과 센터장이 오늘 저희 스마일 센터도 결국 대구에 열교를 달려 저희 대구 스마일 센터가 그 주축이 될 것이고 오늘 그 상황을 점검할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강릉,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의 공개피해자 원칙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멋있다. 베리고 자 베리고
오토타운에서 그 지역의 수건들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죠. 저희가 대구 시민들의 뜻을 잘 받들 경기도 법원과 잘 하고 있죠. 죄송한데 하나만 더. 대구지검이나 안동지청 승인이나 검사 추원이 나왔었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검사 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더 잘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걸맞는 추원이나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대진 여러분, 일 잡고만 써주세요. 잠시 좀 내려요. 쪽에 계신 분들은 다르잖아요. 저는 반대할 만한 주장자고 그 과정을 잘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거창에서 했다시피 주민들께서 좋은 의견 모으시는 거의 오후에 상당히 중요하시죠. 제가 올해 10월부터 민정사회에 획기적인 말씀을 지금까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쫓겨날 때까지 일하다가 가는 그런 노동자.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와서 9년이 지나면 무조건 돌아가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최대한 돈을 벌고 불법 체류자가 되더라도 이 룰을 안 따르고 얼마큼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인간 본성상 그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잘 지내고 대한민국만 이어하는 경우에 이렇게 승급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74를 35,000으로 늘렸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구도 뭐죠?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잘하고 기업으로부터 추천받는 분, 그러니까 기업과 잘 지낸 분에게 지자체나 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겁니다. 그 추천을 받아서 한 등급 높은 그 레벨의 이 거주 자격을 줄 것이고 결국 그것이 국민의 자격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와서 그냥 돈만 벌고 하겠다가 아니라 여기서 대한민국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과 잘 지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가 만들기 시작한 그런 인센티브 체제인데요. 그게 10월부터 모르시겠지만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소규모 공장들에서도 그렇게 승급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가는 그 공장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과정을 통해 승급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의 상황, 우리가 말하는 그 정책이 과연 제대로 실현되는지 그 취지가 반영되는지를 제가 잘 들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은 앞으로 저를 비난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정책에서 성공한 나라는 없어요. 유럽은 지금 어떻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출발하지만 우리가 국민을 위한 목적. 제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은 외국인의 인권이나 휴먼 부수적인 거지만 그걸 세계적인 세계 평화라든가 인도주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후발주자로서 그런 좋은 방향을 선택하고 골라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섬세하게 듣고 이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10월에 그걸 시작했으니 11월에 한 달이 지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어서 우리 기업주분, 대한민국의 기업주분과 거기 근무해서 제가 만든 이 제도에 따라서 승급하신 분들, 승급을 원하시는 분들과 직접 대화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겁니다. 장관님 그러면 그 법무부 역정사하고 공천법은 관리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민사 있죠. 시간 괜찮으신 분 몇인데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출입국 이민관리청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자는 게 아닙니다. 엄정하게 체류를 관리해서 많이 받아들이는 만큼 많이 돌려보낼 겁니다. 대한민국에 적응할 수 있고 대한민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분들만 모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문화를 여러 군데에서 자기 나라에서 펼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필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을 한국에서 모실 것이고 그분들한테 어떤 예측 가능성을 드린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문제는 향후 10년이나 20년 뒤에 어떻게 인구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가부라든가 노동부 차원의 단순히 노동이라든가 가족의 문제로만 간다면 어느 한 곳에는 외국인이 치중되게 될 거고 수도권도 아니게 될 거고 이럴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10년 뒤에는 인종 문제하고 빈부격차가 결합되면 정말 심각한 레이시즘이 생길 겁니다. 그걸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걸 막기 위한 빅픽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각각 노동부, 법무부, 여가부 등등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 자기 나와바리에서의 역할만 따져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고민을 24시간 동안 항상 국민들한테 쫑긋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곳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것을 저희는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청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태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이유는 모든 각 부처에 있는 기능을 한꺼번에 뺏어서 하나의 기구에 통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어떤 그동안의 기존의 기득권이라든가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뺏어오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면 문제는 법률을 한 10개쯤 바꿔야 됩니다. 각각 부처가 법을 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거 가능하겠어요? 지금 민주당은 가능합니까? 안 하죠. 제가 하는 방안은 그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그 부처에서의 별도 인원을 파견받아서 이민관리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방식으로 출범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방식의 정책을 담을 것인가.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승급제도 있죠. 그런 정신이 들어갈 것이고 기본적인 철학이 이겁니다. 강조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조선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보도해드리는 건 정적으로 제가 작년부터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자동차에는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그곳에 근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정책적, 전략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역은 전적으로 재량의 영역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걸 한 군데의 컨트롤 타워에서 책임지고 비난받고 항상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출국 이민관리청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나올 정책들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거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출산율이 0.7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나라가 없어지죠. 이런 고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고민이 꼭 제가 맞는 게 방향 정답이라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비난받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이나 중국, 일본 모두 최근 한 5년 내지 10년 내에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늦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참고 자료들이 많습니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대변인 저도 사진 한번 좀 만들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대변인. 사랑해요. 우리 함께 있어. 조금 이따가 우리 일어나서 있어요. 네, 화이팅. 대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스마일 하셔야지, 스마일. 예. 장관님 이쪽으로 가시죠. 장관님 모시십니다.